선관위와 협약을 맺고 장애인 투표를 지원하는 단체의 대표가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조사에 나섰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투표 행렬이 이어지며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018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전현직 군수의 재대결에 도의원이 합세한 군위군수와 여야 무소속 3명의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영천시장 편입니다. 일당 독식의 구도 속에서 선거철이면 투표율 꼴찌의 오명을 썼던 대구가 이번에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접전 지역이 늘면서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는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진 후보 캠프 측이 또 다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꼬리뼈 부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어제 캠프에서 지지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빚어졌습니다. 이 선관위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재한 앵커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단체 16개가 어제 권영진 후보 캠프에 모여 지지 선언을 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창환 대구시 지체장애인 협회장이 권영진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선관위가 지체장애인 협회와 함께 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해 차량과 보조인 지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차를 선관위에서 한 120대 정도 지원을 해서 사전선거 8.9 사전선거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들은 콜을 해서 그 지역에 콜을 해서 하면 우리가 전부 다 후송해서 투표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다 갖춰놨으니까. 이런 발언과 함께 장애인들이 나서 권 후보를 다시 시장으로 만들자고 호소합니다. 권영진 시장이 4년간 뿌린 씨를 또 4년간 거둘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다 같이 정말로 미쳐서 한번 좀 밀어봅시다. 선관위가 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해 세금으로 차량과 사람을 지원하는데 특정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자고 한 겁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해당 협회장이 캠프에 속해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발언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지체장애인 협회를 통한 그 차량 지원하고 그 활동 보조인 지원은 저희가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나들이 콜을 이제 확대 운영해서 장애인 투표 차량 지원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왔는데 사전 투표 첫날인 오늘 중단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캠프 측은 공개했던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문제의 발언을 삭제한 뒤 다시 공개했습니다. 선거판에 나선 장애인 단체 대표가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한 논란의 지지 선언 때문에 정치 중립성을 지켜온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불편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안동에서 불법 차량 동원 투표가 적발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선관위 관계자가 안동시 기란면 종합문화복지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주민들을 반복적으로 실어 나르는 승합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인솔자 등을 상대로 주민을 태운 경위와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다시 앞두고 사전투표가 오늘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은 올랐지만 대구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본인 확인을 거쳐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를 받아든 유권자들이 설명을 듣고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밀봉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용지가 7장이다 보니 긴 줄이 늘어설 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있었지만 유권자들은 차분하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데가 지역구가 아니니까 미리 하고 이러면 좀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새롭네요. 투표용지도 많고 이제 성인 되고 이제 시장 선거는 거의 처음이라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제 선거 책자 보고 미리 어제 다 검토를 하고 오늘 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사전투표는 대구 경북 지역 470여 곳을 비롯해 전국 3,510여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첫날 사전 투표율은 대구 6.89, 경북 11.75%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8.77%로 나타났고 전라남도가 15.87%로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4년 전 6회 지방선거 전체 사전투표율 절반을 넘어서며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대구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각 정당들도 사전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저마다의 셈법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 통합 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현직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까지 나온 군위 군수편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현직 군수로 기호 2번인 자유한국당 김영만 후보는 통합 신공항 유치로 군위를 비즈니스 허브 기능을 가진 공항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가는 수요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항상 세계 각국으로 수송하는 그런 화물 터미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합 신공항 연계 SOC 사업 추진과 6차 산업 인적 기반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 군위 소방서 건립, 팔공산 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 등을 공약했습니다. 도의원 출신으로 기호 6번인 무소속 홍진규 후보는 일방적인 통합 신공항에 반대하며 주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 보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시안을 놓고 우리 주민들이 군민 투표에 붙여서 그 결과에 따르면 끝날 일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소통 군정을 실현하고 음악이 흐르는 100만인 삼국유사 문화고장 만들기, 경북 농업교육의 혁신 1번지, 생기도는 청정 전원도시 조성, 알찬 농산물과 고소득 농촌 만들기 등을 공약했습니다. 전직 군수로 기호 7번인 무소속 장욱 후보는 군공항을 제외한 민간공항 이전만을 주장하면서 통합 신공항 이전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군공항은 반대고 민간공항은 찬성입니다. 주민들이 공청회를 거쳐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역사와 종교가 빛나는 군위문화 창조, 부자 농가 육성과 선진농업 구현, 깨끗한 행정과 소통하는 군정 구현 등을 공약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군위 군수 선거. 이번에는 전현직 군수의 재대결에 도의원까지 합세하면서 선거판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열전 현장 이번에는 영천시장 편입니다. 3선 연임으로 현 시장이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과 야당, 무소속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후보는 지역을 잘 아는 여당 후보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정서도 변해야 발전할 수 있다며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정,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영천의 발전을 위해서 도전합니다. 이정훈이 시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천의 발전, 미래 영천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영천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영천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협치와 소통의 가치를 가지고 시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3선 도의원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수영 후보는 지역에서 높은 당 지지에 풍부한 경험을 더해 영천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을 지낸 무소속 최기문 후보는 청문회를 거친 검증된 인물이라는 점과 국회의원 선거에 3번 출마하며 지역의 기반이 튼튼한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영 후보와 최기문 후보 모두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늘려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거짓말로 영지 시민을 기만하는 후보는 이제 영천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첨단 부분 산업 단지를 육성하고 농업 예산을 정액시키는데 확실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든든한 기업의 투자가 유치되고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농사와 장사가 살아납니다. 무소속 이남희 후보는 보수 정서가 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민주당, 국민의당 같은 야당 관계자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약자를 돕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입니다. 농촌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 공연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다음에 그 보행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벨트 산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현안인 문제가 경마장, 지금 조기 완공 문제가 저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보수 정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 정서가 그대로 나타날지 여당이나 무소속이 돌풍을 일으키는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하면 선거철 가장 낮은 투표율로도 유명했습니다. 굳이 투표하지 않아도 결과를 예측하기 쉬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구가 최고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이제 사전 투표율에서 보듯이 전체 투표율도 이번에는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무소속과 민주당 후보들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와 함께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 수성구청장은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고 대구 북구청장은 한국당과 민주당 후보가 박빙 승부입니다.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지난 선거 땐 새누리당 후보 2명이 무투표 당선되고 경쟁률도 2대 1에 그쳤습니다. 이번엔 무투표 당선은 아예 없고 경쟁률도 3대 1로 높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바뀌면 좀 낫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옛날 그거보다 좀 바뀌어야 좀 안 되겠나 이런 싶어요. 이쪽이 자유한국당을 사수하기 위해서 좀 투표율을 좀 지지율이 좀 안 높아지겠습니까? 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중 꼬리뼈를 다친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된 것도 선거판을 달구는 한 요인입니다. 이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어떤 이슈로 본다면은 조금 유리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층에 있어서는 그 행동이 조금 부정적으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흐름 속에 여론조사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2.9%에서 71.5%로 높아지는 등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2014년 지방선거 땐 45.9% 투표율, 2010년엔 52.3%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최하위 투표율이란 오명을 벗어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가 보건 분야 4개와 복지 4개, 재원 마련 공약 1개를 대구시장 후보에게 제안했는데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기 바른미래당 후보는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행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복지 공약은 대부분 내용이 대단히 부실하고 권영진 후보는 선심성 공약인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후보가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 국정역사교과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발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는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강은희, 김무성, 김을동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화 지지 여론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이 작성한 문건에서도 2015년 10월 교육부가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 강은희 후보와 협조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 선거가 여야 초박빙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지원에 나섭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내일 오전 고향인 달성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임대윤 대구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연 뒤 동성로에서 대규모 지원 유세로 판세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를 중단한 가운데 후보 개별 유세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형기 후보는 유승민 당대표와 함께 오늘 사전투표를 하고 대구 변화를 위한 선택을 호소하는 등 막바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월배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고열과 설사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오전까지 설사와 고열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교직원 20명 등 모두 30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가운데 30명은 상태가 나아졌지만 나머지 278명은 증상이 계속되고 있고 증세가 심한 4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식중독이나 전염병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지자체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새마을 장학금 조례와 예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책정한 새마을 장학금은 3억 4천만 원으로 대구시가 운영하는 다른 장학금인 인재 육성기금 2억 원보다 1.7배 많습니다. 새마을 장학금과 인재 육성기금 모두 수혜 대상이 한 해 200여 명으로 비슷해 한 명에게 돌아가는 장학금 평균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자유한국당 준하경 경주시장 후보 측 관계자가 인터넷 언론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무소속 최양식 후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구지검 경주지청 앞에서 무기한 삭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최 후보 측은 돈 봉투를 건네받은 기자가 준하경 후보 측 관계자를 선관위와 검찰에 이미 고발했다며 준하경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즉각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